누구였지? 시간의 문으로 얼쑤 당기는 꿈과 모두 함께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 당기는 꿈과 모두 함께 역사의 시작 속으로 당기는 꿈과 모두 함께 한 걸음 내딛어 보자 맞닥뜨린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얼쑤 얼씨구나. 심사를 쓰고 건축기술서 학을 의학 다방면에 박학다식 390 히스토리 한 신라를 대표하는 장군 얼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대동여 지도조선 최고가가 고려를 세우는 누구였지? 시간의 문으로 얼쑤 당기는 꿈과 모두 함께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 당기는 꿈과 모두 함께 역사의 시작 속으로 당기는 꿈과 모두 함께 한 걸음 내딛어 보자 맞닥뜨린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얼쑤 얼씨구나. 태양이 떠오르는 저 지평선까지 주먹 불끈 움켜진 나느냐 달려간다. 힘든 시련과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와도 절대 기죽지 않고 힘차게 나간다.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이거 조금 너무 먼가? 평소보다 약간 조금 멀지 않아요? 그쵸?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네, 조금만. 네. 이제 어때요? 조금만 위에 어깨 이렇게 바라는 게 맞지? 아 위에가 저렇게 저기가 있구나. 아 그럼 조금 다시 올려주세요.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뻐요. 서윤이 왔네 이번에. 안녕 우다인 우다다 우다인 최은혁 강다원 김소윤 루미 이름이 안 바뀐 친구들이 있네. 박지훈 양예준 최보범 쌤 안녕 닉네임 변경해주세요. 장동건 있어요. 김아랑, 이채원, 우파루파. 걔 이제 크면은 되게 어릴 때 되게 귀여운 그 친구 아닌가요? 양예준, 최은혁. 여러분 오늘 우리 뭐가 있냐면은 오늘 좀 열심히 하면 저희 선물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있죠? 15명이나 준다고요? 뭐 줘요? 15명이나 선물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채팅창 많이 올라오시는 쌤 오늘 너무 예뻐요. 성준이 왕관 있는 친구 정말 왕관 있을 만한데요. 어머 쌤 저 처음으로 라이브예요. 장원영보다 예쁘세요. 난 이런 친구들이 참 좋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저 오늘 수업 빼고 왔어요. 우리 봄이 선생님 저도 불러주세요. 성준이 준이 성준이 선생님 칼이 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혹시 우리 사자성어를 배워볼 건데 여러분 사자성어가 뭐예요? 하는 선생님 오늘 목소리가 약간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선생님이 조금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여러분 들을 때 혹시 불편할까봐 저도 사랑해요. 네, 감기에 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사자성어를 배울 건데요. 여러분 사자성어가 뭔지 질문을 해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사자성어 뭔지 아는 친구 손
아, 우리 성준이 학생 아무래도 우리 저기 소통왕 벌써 주고 싶네. 준이 아무튼 열심히 해주세요. 이거 뽑힐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통왕 선정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제가 장카설보다 예쁘다고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네, 너무 고맙고 박시연. 그래도 목소리 예쁘대. 왜 이렇게 애기들은 착해요? 너무 착해. 사랑합니다. 우리 장꾸미 여러분 진짜 사랑해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라이브 만나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도 너무 반갑죠. 선생님도 너무 반가워요. 자, 오늘 사자성어 뭔지부터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사자성어. 사자성어가 뭐예요? 그래도 사자성어가 뭐예요? 여러분? 라이온, 사자. 죄송합니다. 네. 사자성어 뭔지 알아요? 야, 누구야? 아프로디테보다 더 예뻐요는 너무 수준이 있다. 응?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선생님 논술 수업 들었군요. 어머, 너무 훌륭한데? 네 글자 한자요. 맞아요, 우리 소윤 학생. 네 글자 한자로 이루어진 말을 사자성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모게 아프로디테보다 루미. 와, 진짜 수준이 있잖아요. 예쁜 것도 어떻게 아프로디테까지 알아? 넉사. 그죠? 넉사의 사. 그 다음 자는 뭐예요? 글자의 자, 글자자. 그죠? 그 다음에 성은 뭐예요? 성은 이룰성. 네 글자로 이루어진 뭡니까? 말을 뭐라고 해요? 말씀어. 이거를 사자성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사자성어는 한자는 한 글자 한 글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 글자, 이루다, 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네 개의 글자가 모여서 어떤 뜻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되게 길게 하지 않고 사자성어만 딱 이야기를 해도 서로 의미가 통할 수가 있어요. 예준이구나, 우파루파가. 예준이도 이름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사자성어를 이제 배워볼 건데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오늘은 까치의 어버이날일까요? 그죠? 어버이날. 오늘은 까치 어버이날이면 내일은 그냥 우리의 어버이날이겠죠. 그죠? 그죠? 맞죠? 여러분, 우리 하나만 더 해보면 어버이가 뭐예요? 어버이가 뭔지 아시는 분? 어버이가 뭘까요? 어버이날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어머니한테 부모님이다. 어버이는 어른의 높임말이다.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 엄빠요. 다들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이 어버이날을 뭐 아버지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로 엄빠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리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어머, 여러분들 어떻게 어버이가 엄마 아빠를 다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역시 우리 단꾸미들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오, 대단해요. 훌륭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버이와 관련된 우리 그 사자성어, 원래 우리 책에 사자성어가 좀 나오죠. 논술에. 하다가 보니까 사자성어를 왜 알아야 돼요, 쌤? 그러는데 사자성어를 왜 알아야 되는지 아시는 분? 사자성어를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말하면 되잖아.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굳이 사자성어를 왜 써야 돼요? 막 똑똑한 거 자랑하려고? 왜? 쌤 댓글 많이 봐주세요. 안서진 학생, 네, 알겠습니다. 유익해서, 김하랑 학생, 유익해서. 그 내용이 유익하다. 그럼 내용만 읽으면 되지. 왜 꼭 사자성어를 내가 외워서 막 써야 돼요? 왜일까요? 엄마한테 현금도 드려요. 와, 대단한데. 이익이 있어요. 어떤 이익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야, 사자성어를 왜 알아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 거예요? 똑똑하려고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지식이라서
똑똑해 보이니까. 짧아서. 아, 저 짭이 지금 가장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짧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 봅시다. 내용이 유익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사자성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 사자성어를 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사자성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사자성어 공부해야 되는 이유. 뭐 유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똑똑해 보이려고. 짧아서. 뭐 다 어느 정도의 각자의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4번이 가장, 그러니까 이것만 답은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굳이 사자성어를 쓰는 이유라면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익한 거는 꼭 사자성어만 유익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전체가 다 유익하다고 하면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되잖아요. 유익한 이야기를. 꼭 사자성어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유익하기 때문에 사자성어를 써야 된다. 그거는 아주 정확한 근거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식이 있어서 이거 지식 그냥 외우면 돼요. 굳이 사자성어를 써야 되는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똑똑해 보이려고 사자성어를 쓰면 똑똑해 보이는 건 맞아요. 선생님이 어떤 연구 결과, 논문 연구 결과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논문 연구 결과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사람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말에 사자성어를 많이 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게 조금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사자성어를 많이 알면 똑똑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똑똑해 보이려고 사자성어를 쓴다면은 다른 방법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이게 목적이 그렇게 선해 보이지 않네. 그래서 우선 이거는 똑똑해 보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꼭 똑똑해 보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짧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자성어 안에는 그냥 사자성어가 나온 게 아니라 그것과 관계된 뭐예요? 유래라든지 옛날의 일화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을 할 때마다 야, 그래서 누가 어째고 저째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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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대 라고 얘기하면 너무 길죠. 근데 그거를 딱 그 사자성어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아, 맞지. 그 내용 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니까 이 사자성어를 쓸 때는 쓰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두 듣는 사람도 사자성어 알고 쓰는 나도 알고 다 알아서 내가 4글자만 얘기해도 1000글자를 얘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내용 안에, 짧은 내용 안에 굉장히 감동과, 그죠? 깨달음과,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훈과, 그죠? 의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사자성어를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의사소통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랑 할 때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자성어로.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를 쓰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막 열심히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친구야, 원래 있잖아, 되게 큰 그릇 알아? 너 큰 그릇? 큰 그릇은 있잖아, 점토도 많이 필요하고 물도 많이 필요하고 반죽도 막 해야 되고 그거를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릴 거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릇은 만드는데 되게 늦게 걸리잖아. 그러니까 있잖아, 너가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직 잘 안 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큰 그릇은 오래 걸리니까 너도 엄청나게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재능이 많은 훌륭한 이런 큰 그릇 같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네가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도록 해, 친구야. 라 너무 길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친구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해도 잘 성과가 안 나. 그때 뭐라고 할 수 있어? 친구야, 대기만성이라잖아. 네가 큰 그릇이라서 그래. 힘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사자성어를 서로 아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은 사자성어를 배워볼. 그리고 또 사자성어 왜 해야 되는지 하나만 더 할까요? 실질적인 이유 하나만 더 해줄게요.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수능에 나와요. 예전에는 수능에 문제가 막 되게 많았어요. 막 60문제 막 이랬어. 근데 60문제 뭐 지금은 45문제죠. 근데 이 문제 중에 꼭 한 문제가 무조건 사자성어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나오진 않습니다. 수능에 나와요. 수능에 나와요. 무조건 사자성어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문제로 예전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자성어를 고르시오 이래서 43번 사자성어를 골라야 돼. 1번, 2번 반포지교, 뭐 2번 뭐 고진감래, 4번 풍수지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사자성어만 나오는 거야. 여기서 골라야 돼.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수아쌤도 설쌤 앱처럼 지나갔어. 자, 사자성어가 있어서 이건 꼭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배웠어야 됐는데 지금은 사자성어 문제가 없어요. 수능에. 선생님 그럼 안 해도 돼요? 아니, 해야 돼. 왜요? 수아쌤 앱 만들면 안 돼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자, 여러분들이 라이브나 아니면 이런 여러와 같은 이제 선생님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신다면 아마 회사에서 만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자, 좋습니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 보면 수능에 아직까지도 나와요. 이 한자 문제로 딱 나오진 않지만 지문 안에 나옵니다. 지문 안에. 그래서 이 지문을 읽는 데 있어서 아니 뭐 육적 회귤이라더니 당신이 그 육적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제갈공명 얘기한다든지 뭐 고사성어가 수능에 많이 나와요. 어디에 또 나오냐면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고요. 비문학에도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혹시 나는 안 가겠다 하는 친구 있어요? 전 대학 안 갈 거예요. 관심 없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은 사실 뭐 안 해도 되죠. 근데 전 대학을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다면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파트가 바로 사자성어 파트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정수의 논술대모험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국사 대모험 봤어요? 선생님 한국사 대모험 다 봤거든요.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기 그 뮤지컬 본 사람 손. 이게 첫 번째가 그 이순신 장군님하고 그 다음에 선덕여왕 편이었잖아요. 봤어요? 예대 가려고도 해야 돼요. 선생님이 수능을 하니까 좀 얘기를 해주면 예체능 하는 친구들 있죠. 예체능. 예체능은 미술, 음악, 성악, 피아노, 뭐 아니면은 체육 이런 친구들. 조소 이런 친구들. 국어가 너무 중요해요. 수학은 안 들어가는 대학이 좀 많거든요. 수학은 예체능이. 근데 국어는 수학이 안 들어간 대신 되게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하는 친구들 지금 국어, 한국사, 한자 뭐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이순신 장군이랑 선덕여왕 나왔던 그 뮤지컬 있었잖아요. 선생님 이거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중근 편. 이것도 선생님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더 재밌었어요? 둘 다 본 사람 있어요? 나랑 같이 본 사람도 있겠지? 응. 둘 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더 재밌었어요? 선생님 미술 잘하죠? 선생님 미술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네. 자, 우리 사자성어 그럼 이제 한번 가볼까요? 사자성어. 오늘 저희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춤도 잘 추죠. 선생님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왜 나가서 장기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센터였어요. 선생님 항상 센터였고 춤춰달라고요? 그 위대한 토크쇼로 와야지. 위대한 토크쇼 오면 선생님 춤을 볼 수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장원영 춤을 췄었잖아요. 선생님이. 그리고 중학교 때도 뭐 장기자랑 같은 거 하면 항상 센터였어요. 센터였고 그리고 그 뭐지? 중학교 3학년 때 청군 백군 운동회 하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그 대단장이라고 치어리딩 전체를 이끄는 그런 걸 했었죠. 못하는 게 없어서 선생님 달리기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가볼게요. 효 첫 번째입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어서 여러분 다 위대한 토크쇼 왔으면 좋겠어요. 꼭 와요. 별을 많이 모아요. 알겠죠? 우리 진도는 언제 나가니? 우리 이런저런 얘기하느라고. 이런 얘기가 더 재밌어. 자,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캐치. 나중에 선생님 춤출 거 설문을 한번 받을까요? 어떤 춤을 원하나? 자, 효일입니다. 위대한 토크쇼 오셔야 돼요. 자, 효일 첫 번째 풍수지탄인데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풍수지탄에서 이게 무슨 뜻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풍수지탄 무슨 뜻일까? 여러분, 풍수지탄 여러분, 풍수지탄 무슨 뜻일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누구예요? 저 하트 도배. 아주 훌륭해요. 오래 사세요. 고마워요. 저런 덕담이 없다. 야, 풍비 박사는 알아요. 훌륭한데? 너무 훌륭한데요? 풍비 박사도 알아요. 오래 사세요. 풍수지탄이 오래 사세요 이런 뜻이라고요? 아니 선생님 오래 살라고? 풍수지리 아니고 바람처럼 오래 살라고? 역지사지. 찾았군요. 부모가 계실 때 효를 맞아요. 우리 한번 눌러주세요. 풍수지탄은 한자를 같이 보면은 바람, 풍, 나무, 수, 어조사지, 탄식할 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람과 나무가 탄식한다 이런 거예요. 자, 뜻 잘 찾아왔는데 이거의 뜻은 자식이 효도를 하지 못해서 탄식하는 거야. 이게 풍수지탄. 근데 이게 선생님 질문은 자식이 효도를 하지 못해서 탄식하는 거랑 이 바람이랑 나무랑 뭔 상관이냐는 거죠. 이거 어조사니까. 어조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초등학교 때 문법을 나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문법을 안 배우잖아요. 말씀 어쩌요? 말에 붙어서 말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도우조자예요. 말사자고. 그래서 도와주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이 지는 여러분들 한자는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20개, 30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되게 이렇게 들으면 뭐야 선생님,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하라는 거잖아. 되게 좀 잘 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울대 그 한문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들어도 이거를 해석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잘 해석하는 게 어찌 보면 능력이라고 할 정도로 번역이에요. 번역하는 능력이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랑 자식이 효도를 하지 못해서 탄식하는 건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랑 자식이 효도를 하지 못해서 탄식하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람에 무너진 나무. 아, 좋은 생각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람에 무너진 나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빨리 생각해 보세요. 궁금하다. 저 소통왕 할 거예요. 아, 성준이 저 친구는 우리 소통왕 언제 뽑아요? 아, 그래요. 아, 좋아요. 우리 성준이 학생 소통왕 해주세요. 자, 나무는 어머니다. 바람과 나무가 어머니인가? 자식이 바람과 나무를 탄식시킨다? 태풍 앞에 나무? 원통하다? 이게 좀 어렵죠? 아무도 맞히지 못하고 있어.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처럼 자식이 많으면 누구 한 명이 효도한다. 아닙니다. 되게 좋은 생각들인데 답이 없어. 근데요,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알 수가 없거든. 이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그러면은 왜 바람, 나무 탄식이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못해서 탄식하는 내용과 같은 건지 알려줄까요? 궁금하면 알려주고, 안 궁금하면 안 알려주고. 지금 소통왕이 뽑혔어요. 다 뽑혔어요? 5명 뽑은 거예요. 어머, 소통왕 우리 5분 너무 축하드려요. 앞으로 지금 10명 남았어요. 10명. 그래서 우리 한 40분쯤에 또 뽑을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소통왕 될 수 있게 화이팅! 자, 다시 돌아왔어. 자식이 효도를 하지 못해서 하는 탄식이랑 바람나무 탄식이랑 무슨 상관인지 사실 지금 맞힌 단꾸미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자식이 돌아가다 아닙니다. 알려줘요? 알려줄까요? 궁금해요? 궁금해? 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공자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공자님이 있었어요. 공자님이 이제 제자들이랑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막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우세요?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죠?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슬픈 일이 3가지가 있대. 공자가 누구냐고요? 공자님은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중국에 엄청 인격이 높으신 전 세계의 인류의 3대 성인으로 뽑히시는 거예요. 성스러우신 분. 3대 성인에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이 있어요. 4대 성인도 있어요. 4대 성인은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한 명 더 들어가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3대 성인 중에 한 분일 정도로 굉장히 인격이 높으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분이 하셨던 이게 살면서 태어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그거 수아쌤인데요. 이 소윤 학생 아주 마음에 들어요. 소윤이도 소통왕 받았나요? 소윤이 소통왕 우리 뽑아주세요. 네. 그래서 공자님이 되게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선비들이 제자였어요.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때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제자랑 이런저런 일화들이.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으로 이렇게 나온 게 바로 우리가 보는 사서 삼경 중에 일부가 되는 거죠. 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인품이 높으신 중국의 대선생님이시다. 우리 대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뭐가 붙어요? 대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의 꿈이에요. 대선생님이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그래서 공자님이 길을 가다가 물으시는 거예요. 왜 울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3가지 슬픈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나도 이제 세상에 훌륭한 신하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어 하고서는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줄 주군을 찾아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슬픈 3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도 자신을 알아봐주지 못한 거.
그래서 등용이 되지 못했어요. 신하로서 쓰임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자기를 알아봐줄,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줄 막 그 왕이라고 할까요? 제후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신하로 쓴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해서 뭐 울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갔다가 몇 년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어. 아무도 안 써줘. 집에 왔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래서 되게 친한 친구를 잃었어요. 절교당했어. 손절당한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속이 상하대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왜 친구랑 연이 끊어졌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친구랑 연이 끊겼대. 그래서 그것도 속이 상하대요. 그래서 속상할 만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왕을 자신을 알아봐줄 주군을 찾아다니느라고 어때요? 찾아다니느라고 오랜 시간을 갔다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몇 년을 갔다 오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상상도 하기 싫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이 사람이 하냐면 아까 바람이 나왔죠. 저기 보면 화면에 나는 효도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싶은데. 근데 또 어떠냐면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바람이 뭘 하는 거야? 나무를 흔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효도를 못하고 가만히도 못 있어. 이거는 나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아서 효도를 못하고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흔들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 그게 속이 상하다. 그래서 중국의 한자는 특징이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고전시가를 배울 때 한자 고시의 특징이 뭐냐면 대구를 이뤄야 돼요. 여기랑 여기가 대구를 이뤄야 되고 여기랑 여기도 대구를 이뤄야 되고 여기랑 여기도 내용상 대구를 이뤄야 돼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왜 갑자기 나무랑 바람이 나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원래 말을 할 때 이렇게 비슷한 걸 같이 얘기하는 게 중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보이네? 네,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보여요 이제. 나는 부모님 뭐 하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돌아가셔서 효도할 수가 없고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것처럼 이 나무 탄식하는 것처럼 나도 못해서 탄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부분 나무와 바람이라는 이 부분을 따와서 풍수지탄이 된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었다. 선생님 그럼 이거 수능에 시험 나오면은 그거 안 배우면 어떡해요? 틀려야 돼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틀리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응. 아, 대구가 뭐냐고요? 대구라는 거는 대할 대자에 구절 구자예요. 말의 구절을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거. 어때요? 볼까요? 인생 짧고 예술 길다. 비슷하죠, 얘네끼리. 이런 걸 대구라고 해요. 이런 걸 맞춰야 돼. 그래서 나는 효도하고 싶고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 때문에 못하고 부모님 때문에 못하고. 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아셨어요? 예수가 뭐냐고요? 예수님도 서양에 있는 이런 3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인류가 추앙하는 분이시죠. 성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풍수지탄을 배워봤어요. 여러분 어버이 은혜에 많이 감사합니까? 평소에? 어버이 은혜에 나는 진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해요?
와, 벌써 33분. 그러니까 구절이 뭐냐고요? 구절은 뭐냐면 말의 이 구라는 것 자체가 말의 일정 부분을 말해요. 예를 들면 아까 인생은 짧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간단하게 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얘기하는 절이나 구의 개념과 국문학에서 이야기하는 문법적인 절이나 구의 개념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영어나 구나 절 아직 안 배웠구나.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가 모여서 짧은 하나의 어떤 의미를 이루는 것, 그거를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다음에 이 절자 끊어져 있다, 어떤 의미 단위로 끊어져 있는 걸 이야기를 해요.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은 아닌데 문장도 더 어려운데 문법 수업이 됐는데 오늘? 문장은 아니야. 문장은 점이나 마침표로 맞춰지거나 느낌표나 물음표로 끝나는 게 문장이에요. 그럼 얘는 짧고 하고 콤마가 돼 있으니까 얘는 어때요? 문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의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장은 아니지만 단어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그런 단위를 우리가 구절이라고 해요. 이 구절이 여기가 있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게 되게 비슷한 모양을 띠죠. 인생은 짧고 얘는 길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랑 비슷하잖아, 이 구절이. 그거를 구절이 서로 하잖아요. 띵띵 대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됐어요. 네. 아주 이런 학구열 좋아요. 자, 선생님은 같이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평소에 생각해요? 응? 그렇지, 위에는 문장이야. 부모님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항상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막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래서 평소에 365일 중에 하루라도 이런 날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풍수지탄을 배웠잖아요. 용돈 주실 때 용돈 안 주실 때 또 언제 또 감사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너무 일상처럼, 왜 우리가 공기가 되게 소중하고 그렇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 3분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곧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옆에 있으니까 고맙다는 생각을 공기한테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모님의 존재도 우리한테 공기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배운 사자성어가 뭐였더라요? 방금 배운 사자성어 뭐였더라요? 빨리 써보세요. 댓글에 써보세요. 방금 배운 사자성어. 오! 그렇죠. 아유 훌륭하다. 아 훌륭합니다. 아 그래요. 풍수지탄 맞습니다. 훌륭해요. 여기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거를 상상하면 안 되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 사람의 마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고 은혜를 갚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못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근데 우리는 지금 부모님이 어버이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조차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쵸? 부모님 내가 잘해드릴 수 있고 안마해드릴 수 있고 안아드릴 수 있고 사랑한다고 말해드릴 수 있고 그쵸?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다 너무 행복한 우리 단꾸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당꾸미 수업을 들을 수도 없을 거고 힘들겠죠? 여기서 선생님이랑 라이브도 같이 진행을 못 할 거고 설쌤이나 선생님이나 정승재, 정민아 쌤 같이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수업도 못 들을 거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할 수 있게 한 그런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다. 이거 라이브 끝나고 나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도 그 고사성어에 나오는 사자성어에 나오는 사람처럼 돌아가셨다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플 것 같으니 지금 함께 살아계실 때 내가 하루라도 더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해드리고 해드려야지 해서 라이브 끝나고 난 다음에 나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효도하겠다 하나씩 적어볼까요? 저 라이브 끝나고 나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하나 효도하겠습니다. 빨리 해보자. 우린 살아계시잖아.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뭐 할까요? 그쵸, 슬프죠. 선생님도 이런 거 들으면 우는데. 안마 좋아요. 설거지를 할 거예요. 오, 훌륭한데요? 안마 사랑 인사요. 말대꾸 하나 할게요. 설거지 할게요. 집안일 도와주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한다는 건가? 안마나 설거지, 집안일 이런 게 많네요. 안아드리기. 좋아요. 안아드리기. 머리 빗어주기. 이것도 좋은데요? 안마랑 사랑한다고 말하기. 좋아요. 뽀뽀 없어? 뽀뽀? 안아드리기. 뽀뽀. 뽀뽀 좋아요. 선생님 별명 뽀뽀 귀신이에요. 뽀뽀 귀신. 집에서 뽀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맨날 애기들한테 가갖고 막 뽀뽀를 하려고 그러면은 애기들이 얼굴 밀어요. 도망가요. 귀신이다! 이러고 막 도망가. 그러면 선생님 쫓아가갖고 막 뽀뽀를 해. 먹어버려. 애들이 막 싫어해. 엄마 별명 뽀뽀 귀신. 너도 뽀뽀 귀신이야, 우리 채봄? 그래서 뽀뽀 귀신들 이제 뽀뽀해서 엄마 아빠 뽀뽀 받는 거 좋아해요. 나만 좋아하나? 그래서 가서 뽀뽀해드리고 사랑한다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이거 끝나고 가면 바로 가서 어머니 아버지께 해드립시다. 아셨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사자성어 하나 더 배워볼까요? 볼게요. 반포지요. 반포지요는 무슨 뜻일까요? 반포지요. 반포지요는 무슨 뜻일까요? 한번 써보자. 반포지요는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이런 거. 효와 관련돼서 왜 반포지요지? 반포지요. 반포대교랑 관련 있나? 반포? 지효가 반포를 한다? 몰라요. 까마귀 누구야? 강은찬. 왜 이렇게 똑똑해? 어머. 아이고, 맞아요. 훌륭하다. 맞아요. 여러분들 까마귀가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무슨 사자성어냐면 돌아올 반, 먹일 포, 어조사지, 효도할 효자입니다. 까마귀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왜 까마귀일까 그러면? 반포지효는 돌아와서 먹이는 효도를 바래요. 맞아요. 까마귀가 늙은 어버이에게 와서 뭘 해줘요? 자기가 먹을 거를 주죠. 근데 이게 되게 대단한 거예요. 왠지 알아요? 어떤 새도 어떤 동물도 까마귀처럼 원래 우리 잘 생각해보면 새가 이렇게 먹이를 부모한테 받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거 다 받아먹으면 어떡해? 자기 다 크면 혼자 날 수 있고 혼자 사냥할 수 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날아서 가버리죠. 그런데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까마귀는 되게 똑똑한 새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는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커서도 늙은 부모님을 먹이를 돌아와서 물어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먹이는 이 효를 반포지요. 까마귀를 굉장히 칭찬하는. 저렇게 까마귀도 효를 행해요. 그죠? 근데 사람인 우리가 까마귀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커서 부모님한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릴 거예요? 까마귀처럼 돌아와서 어떻게 효도하실 거예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 안 해요? 아니요, 안 돼.
네라고 해야죠. 네라고. 그쵸.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나 알려주면은 아 네라고 한 친구들 다 복 받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그럼지. 당연하지. 니네가 얼마나 많이 먹는데. 한 번은 사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며칠 전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닥터 스트레인저였다. 말해도 되나? 닥터 스트레인저 영화를 2를 봤는데 거기서 어떤 외국인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중국의 어떤 중국 고전에 사람이 그 받은 은혜도 아주 작은 은혜라도 아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고 자기가 받은 나쁜 일, 안 좋은 일, 해라고 하죠. 자기가 받은 아주 작은 해도 반드시 갚는다. 이런 중국의 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무슨 생각했냐면 이 중국 고사는 어때요, 여러분들 들으면? 선생님은 이건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받은, 또 공자님 얘기긴 한데요. 공자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이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동의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동의해요. 아주 깊게 동의합니다. 저는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게요? 은혜를 갚기 전에 중요한 거. 은혜를 갚기 전에 중요한 거. 은혜를 갚으려면 뭘 먼저 해야 돼? 뭐를 먼저 해야 될까요? 은혜를 느껴야 돼. 은혜를 느낀 게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뭐가 감사한지를 알아야 돼요. 감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감사를 느끼면, 그죠? 그거를 갚으려면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갚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안 갚아도 되려나? 그게 아니라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지금 너무 상황이 안 돼서 도저히 뭘 어떻게 막 은혜를 갚을 수 없어. 그러면 나는 상황이 안 되니까 나는 은혜 못 갚겠다. 가 아니라 내 친구가 예를 들어줄게. 내 친구가 예를 들면 엄청 부자야. 얘 부자여가지고 얘가 나한테 뭐를 사줬냐면 햄버거 세트를 사줬어. 7,300원짜리. 근데 나는 조금 그 정도 용돈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용돈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갚을 게 없어. 고마운데 고맙긴 고마워. 근데 나는 어떻게 해줄 순 없네. 나는 돈이 없거든. 그게 아니라 200원짜리 추파춥스라도 사줘서 갚는 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햄버거 세트를 안 사줘도 된다니까?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냥 먹고 그래 너는 돈 많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얘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얻어주냐. 이게 감사한 일이죠. 이게 100원이더라도 10원이더라도. 그러면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먹고 네가 부자니까 뭐 너한테는 별거 아니니까.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베풀고 싶어요? 이건 나쁜, 좋지 않은 마음이겠죠. 너무 고맙다 이 친구.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돈을 떠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내 마음을 좀 전해야지. 은혜를 이거로라도 갚아야지.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지 서로서로 예쁜 사회가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내가 받았더라도 그거를 똑같이 갚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되게 동의를 해서 항상 은혜를 갚고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누구한테? 제 주변의 분들과 그 다음에 이 사회와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위대한 토크쇼에 오면 선물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수업을 들어주고 이렇게 라이브에 들어와주고 선생님을 예뻐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를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선생님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고마움을 되게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낼게요. 내가 고마움을 되게 많이 느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난 또 갚아야 될 게 늘었죠. 그죠? 감사를 느끼면 늘수록 내가 어때요? 갚아야 될 게 많네? 감사를 느끼면 이만큼 느낄수록 내가 갚을 것도 이만큼 늘어나는 거네? 그죠? 그럼 감사를 느끼는 게 좋은 건가? 다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면 엄마 아빠가 잘해줬어. 근데 내가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녁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했어. 자, 퀴즈 나가요. 감사하다고 엄마 아빠한테 인사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좋을까요? 이 감사를 내가 허리를 숙여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인사를 내가 했어. 그러면 누구한테 가장 좋을까? 와, 똑똑해. 나 누구야? 나 자신, 자기 자신. 와, 소름 지금. 물론 부모님도 좋겠죠. 부모님도 좋을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누구다? 자기 자신이에요. 왜? 왜 내가 제일 좋을까? 인사는 내가 했는데. 감사합니다 인사는 내가 했는데 왜 부모님이 좋아야지 내가 좋아요? 왜? 이유가 뭘까? 나 자신한테 제일 좋지. 근데 왜 좋냐고, 나한테. 내가 인사를 했다니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인사는 내가 했어. 그러면 머리 숙여서 인사한 건 안 돼. 왜 나한테 내가 더 좋아요? 부모님이 더 좋아야지. 응? 자, 여러분 부모님이 돼본 적이 없죠? 자식이 아직 없죠? 자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빨리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아서 진짜 힘들게 시키고 먹이고 막 했어. 근데 예를 들면 얘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줬어. 엄마 베스킨라빈스 엄마는 외계인 사주세요. 2개 사주세요. 그래서 사줬어. 그래서 니네가 그냥 맛만 보려고 어머 유나야 유나야 엄마 한 입만 줄래? 그랬죠. 그랬는데 유나가 싫어요. 내 건데 먹지 마요. 그러면은 다음부터 사주고 싶을까? 아니겠지. 근데 뭘 해주면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드셔보실래요? 감사합니다. 계속 그래. 그럼 니네 같으면 다음에 또 사주 안 사줘? 또 사주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또 사준다. 근데 하나도 안 감사해. 막 뭘 해줘도. 그럼 걔한테 뭐 안 해주고 싶지. 그렇지. 맨날 사주고 싶지. 그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 여러분들이 못나거나 여러분들이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이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막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본인한테 좋으세요. 왜?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싶거든.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이구나. 어머, 내 새끼는 이렇게 해주니까 이거 고마운 걸 안 해? 어머, 얘한테 더 해줘야 돼. 막 다 해줘야지. 더 해줘야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전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감사하다고 하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하게요? 감사하다고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 감사하다고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
감사한 줄을 알아야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 감사한 게 없는데 뭘 감사해요? 그렇죠. 느끼기. 감사한 줄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감사한 거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설쌤 것도 아니고 정승재 쌤 것도 아니고 정민아 쌤도 아니고 다들 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잖아요. 설쌤이나 정승재 쌤처럼. 근데 이렇게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해주니까 난 너무 감사해요. 감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걸 느끼면 누가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주겠지. 그리고 감사한 걸 느끼면 또 누가 행복하냐고요. 에? 6분밖에 안 남았다고? 충격적이네. 감사함을 느끼면 누가 제일 행복하냐면 사실 내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네. 나를 이렇게 챙겨주네 주변에서. 너무 감사한데? 책을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하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니 감사하네. 이렇게 뭐 이렇게 공지도 해주시고 촬영도 해주시고 PPT도 넘겨주시고 너무 감사하네. 여기 친구들 들어와줘서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죠. 그러면 누가 행복하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가장 좋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나한테 가장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되게 많이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가장 첫걸음은 뭐냐면 오늘부터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몇 개나 부모님한테 감사할 일이 있나. 이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누가 행복하다? 그렇죠. 본인이 행복한 거. 본인이. 아셨죠? 5명 남았대요. 5명. 소통왕 5명 남았대요. 이거 소통왕을 뽑아주시는 분도 얼마나 감사하고 소통왕을 해서 선물 주시는 분도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자연에도 감사하고 이게 공기도 있고 나무가 얼마나 나무한테 고마워요? 바다한테도 고마워요. 그죠? 다 너무 고맙죠. 그리고 이렇게 항상 감사하면 어때요? 내가 너무 행복하겠죠? 그러면 병도 안 생기겠죠? 그쵸? 여러분들 부모님께 은혜를 갚아라 이거보다 이건 맞는 말인데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아셔야 돼요. 응? 여러분 그 샤워 공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편하게 먹고 자고 입고 씻고 할 수 있게끔 다 해주는 거지. 응? 그래서 샤워를 할 때도 어머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 우리 엄마가 샴푸랑 바디워시를 해줬네. 따뜻한 물이 나오네. 감사하네.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하네. 철철이 맞는 옷을 반팔이니 긴팔이니 챙겨주셔서 감사하네. 응? 학교를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네. 뭐 이렇게 감사한 게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많이 느낄수록 본인이 행복하고 그리고 부모님도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쌤한테 감사해요. 훌륭하다. 서윤아 정말 여전히 훌륭하구나. 그렇죠. 이 선생님한테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린 서로 감사한 거죠. 선생님도 우리 담꾸미들한테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사실 스승의 은혜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아요? 스승의 날 얘기해 줄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전 세계에 엄청나게 큰 그 지역을 정복한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거든요. 모르나?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랑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랑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의 그 과외 선생님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인 거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유럽 전체를 다 자기의 발밑에 놓게끔 엄청나게 정복 왕이에요.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거는 부모님이지만 정신적으로 나를 만들어준 건 스승님인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스승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어요.
지금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사자성어가 더 있었는데 2개를 못했거든요.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합시다. 근데 맹종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왕상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맹종이랑 왕상이라는 사람도 엄청난 효자였어요. 근데 이 2사람도 나중에 커서 엄청 높은 재상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거든요. 정승의 지위까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감사를 알았고 그 다음에 맹종이나 아니면 왕상이라는 중국의 24효라고 하는데 그런 효자들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승까지 하고 이런 경우가 출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주변에 그 사람한테 잘해줬을 때 도와줬을 때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도와주고자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인품이 성품이 그 사람을 그 자리까지 이렇게 이끌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꼭 성공하기 위해서 감사한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주니까 내가 감사하다고 해야지 라기보다는 뭐 그거 결과적으로 맞긴 하지만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주변에 감사함을 많이 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그리고 자신이 받은 해는 좀 갚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분이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어버이날에 우린 효를 실행해야죠. 효라는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늙으신 부모님을 자식이 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효라고 해서 이제 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 문자를 만들 때 생각한 효라는 개념 자체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 잘 모시는 것, 섬기는 것, 반포지효와 같은 개념이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 글자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효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란 무엇인가? 효가 뭘까?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효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효는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쁜 거 말고요. 부모님이 기쁜 거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어떤 거를 부모님이 기뻐하시더라. 어떤 걸 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하시나요? 응? 오늘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저기 가가지고 만들어 왔던데 쿠폰, 안마 쿠폰, 뭐 설거지 쿠폰, 집안 일하기 쿠폰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선생님 뽀뽀하기 쿠폰도 있었나? 뽀뽀하기 쿠폰도 있었나? 선생님이 제일 먼저 쓴 쿠폰이 뭘까요? 맞아요. 뽀뽀 쿠폰을 제일 먼저 썼어요. 오늘 벌써 써버렸어요. 뽀뽀 쿠폰.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 각자의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하고 여러분들이 기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지 잘 생각하셔서 내일 하루는 좀 어버이 부모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실천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준비한 사자성어 1화를 다 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또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음 유튜브 라이브 때 또 더 재밌는 걸 가지고 하도록 하죠. 다음 달 선생님 유튜브 라이브는 유튜브 아니고 줌일 거거든요. 줌 라이브를 할 건데 6명만 뽑을 거예요. 6명. 그래서 학습에 대한 고민이나 일상의 고민 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공지사항이 올라오면 잘 보고 올려주시면 선생님이랑 6명만 따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줌 라이브에서 선생님과 이렇게 6명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진솔한 정말 이거 진짜 고민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고요. 아셨죠? 우리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 특집 효 사자성어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잘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라이브 때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약속한 요거 유튜브 라이브 끝나고 가서 안마해드리고 안아드리고 하는 거 잊지 말고 실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라이브, 줌 라이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나요? 많이 배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라이브 때 만나요. 수업 시간에도 만나자고요. 안녕.